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라는 요식만 남게 됩니다. 결국 공통인수 1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제 더 풀어내려가야 되지? 와우, 절대값 때문에 못 풀었네. 절대값 벗겨줘야겠다. 분류합니다. AB가 0 이상인 경우 계산하니까 2AB 마이너스 AB 몇 나오니까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B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배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AB 결국 마이너스 4AB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결론 내려볼까? 자, AB가 음수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4AB의 보호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 맞아? 예. 왜? AB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음수에 마이너스 4를 곱하는 양수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오, 그렇구나. AB가 0 이상일 때는 0이 나왔대요. 얘가 0이란 얘기지. 그 얘기는 뭐와 뭐가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 A 더하기 B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떤 경우 되겠습니까?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다.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자. 아까 내렸던 결론과 똑같은 결론 다시 한번 내릴 거예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첫 번째,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다 얘들아? A, B가 0 이상이다요.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다? A, B가 0보다 작다요. 되겠습니까? 예. 요거 좀 외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읽도록 하자. 삼각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 거야. 시작! 삼각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보다 작다. 한 번 더. 삼각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기 결론에도 적어놔야겠지. 삼각 부등식에서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뭐라고 적어놓을까?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는 0보다 작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 AB는 0 이상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삼각 부등식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3개면 뭐 4개짜리도 알 테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삼각 부등식은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절대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거야. 알겠니? 물론 다 같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절대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값 적은 녀석들이 많은 녀석을 보고 와우! 와우! 이러면서 진행이 돼. 항상 무조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20페이지는요, 너희들이 산술 기하 평균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서 우선 살짝 뛰어넘도록 할게요. 21페이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2차 절대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2차 절대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내가 이 부분은 수업을 하기는 했는데 대공고 애들은 시험 범위 아니라고 수업을 아예 안 들었고, 예, 나머지 학생들은 이 2차 절대 부등식을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한 사람 있어?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 범위 아니어서 부등식 파트 왜 안 들었지? 안 나왔구나. 예, 마지막 주 안 나왔구나. 오케이. 예. 선생님이 보통요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한마디 외우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린 후 A, D 요 문장을 외우라고 가르쳐요. 2차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그림을 그린 후 A, D. 만약에 나 2차 절대 부등식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개념이 머릿속에 탁탁탁 그거지 라고 안 떠오르는 사람은 선생님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를 좀 찾아보세요. 뒤쪽에 있어. 알겠으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 반드시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수준 있는 문제예요.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파트에 보면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 내가 내 맘대로 이름을 붙였어. 원래 이름이 없는데 중요한 유형이라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 문제는 묘하게 그거 두 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다 엮여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묻자. 나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거 무슨 개념? 탁 떠오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럼 당연히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아무 개념 없이 깨끗한 마인드겠네? 정말 순수한 마인드를 앉아 계시는 거네요. 찾아볼래? 찾아볼 수 있지? 영상학에서 찾아봐. 아니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해줘? 아니면 오늘 기숙사 안 되는구나. 그간 수업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 다음 주에 요 2차 절대 부등식을 강의를 해줄까 말까?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예. 영상은 이미 다 올라가 있다니까? 네. 그럼 좀 찾아서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예요. 와우, 그러면 얘 절대 부등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런데 딱 봤더니 뭐야? 얘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생각하든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생각하건 무조건 2차 부등식이야. 와, 이런 게 바로 뭐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예요. 자, 그런데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난 후에 그 그림과 관련된 개념을 잡아서 푸는데 그 관련된 개념을 꼴랑 맨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 그 a의 부호와 판별식 d의 부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 하나만 들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예, a는 0이 아니다. 가 성립할 조건 구할래? 요런 패턴의 문제가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야. 왜? 2차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지. 맞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부등식이잖아. 그림 그리려면 여기 y는 붙여서 포물선 하나 그려야 되지. 여기 y는 붙여서 x축 하나 그려야 되지. x축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야,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혹은 x축과 같아도 된다고? 그런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 왜? 그림은 총 6개밖에 없거든요.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두 가지야. 그럼 이런 경우가 되려면 A는 0보다 당연히 커야겠지.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해가 될까? 예. 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하나 나온 김에 딱 한 예만 더 얻을게. 선생 개념집에 보면 이 4가지 케이스를 다 연습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어떤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 하나가 없는 거야. 얘가 없으면 우리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얼핏 보면 꼬라지는 2차 부등식이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절대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은 아닌데 얼핏 보면 꼬라지가 2차 부등식이야. 얘는 훨씬 어려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A가 0이면 1차가 되고 A가 0이 아니면 2차가 돼. 그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눠서 해석하셔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2차 절대 부등식과 똑같은 상황이지. A가 0이 아니면 뭐 이런 그림 그리면 되겠네. A는 0보다 크고 D는 0 이하네.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 돼버리게 되면 남는 식이 뭐가 돼? bx 플러스 c는 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리지. 뭐가 돼버립니까? 직선이 돼버려요. 그런데 봐, 요 직선이 얘가 x축인데 이 직선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아지려면 기울기가 평평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요런 애가 되거나 이런 애가 돼야 돼. 즉 기울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b의 값이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b의 값이 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뺏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푸는 개념이야.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되나? 예,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맨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지워도 되죠? 네. 자, 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얘를 2차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b 얘가 0 이상이다. 이게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럼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x축보다 커도 되고 x축과 같아도 되니까 이런 두 개의 그림이 허용이 되겠구나. 자, 첫 번째 a 자리에 1이 있는데 1은 0보다 크니까 해당 사항 없지? 오케이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얘도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지. 즉 절대 부등식일 땐 이 뒤에 뭐가 오든 신경 안 쓰겠다. 다 오케이? 다 만족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이제 판별식 D를 풀어볼 겁니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예,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b가 0 이하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판별식으로부터. 자, 정리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4b는 0 이하다. 얘 쭉쭉 지워지네요. 결국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4a 마이너스 16y 그리고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하다라는 식이 나오지. 마치 얘를 x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 직선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마치 x라고 생각하면 얘도 직선이 되지. 자, 직선이 항상요 0 이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축이 있을 때 그림이 밑에 있거나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기울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얘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의 값은 몇 나옵니까? 4.
그러면 얘는 16-4b는 0 이하이다. 그러므로 4b는 16 이상이니까 b는 4 이상이다 라는 요런 조건이 나오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되게 묘하게 와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이 살살살 들어가 있는 문제. 되겠나? 네.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드디어 야 오늘 드디어 산수 기하 평균 들어가는구나. 네. 산수 기하 평균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감동이다. 배우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산술기하 평균 좀 하고 가자. 자, 22페이지. 네. 자,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라는 개념이에요. 얘네들 굉장히 중요한 절대부등식이야. 어마어마 중요한 절대부등식이야. 우리가 많은 절대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의 제목이야.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예, 산술 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 요 두 개의 부등식이 가장 주요한 부등식이야. 선생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산술 기하 평균.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절대 부등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원래 평균이 저렇게 많아요? 예. 너희들이 보통 성적 계산하거나 알고 있는 평균은 전부 산술 평균이라는 무수히 많은 평균 중에 하나야. 대표값을 뽑아내는 아주 많은 스케일 중에 꼴랑 하나라는 거야. 그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예, 평균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평균들이 되겠다. 그런데 이 평균들 사이에요 대소 관계가 항상 성립해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조건, 전제 조건을 하나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모 박스 치고 양수 조건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엄청 중요한 조건이야. 자, 양수 조건이 성립할 때 여기 보니까 어떤 꼴이 있지.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뭐야? 너희들 성적 구할 때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두 개 더해서 1로 나오는 100점이네? 이렇게 구하는, 평균 구하는 노멀한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얘는 기하 평균이라고 불리는 애고요. 얘는 조합 평균이라고 불리는 애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2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펴보도록 하자.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발전이라 그래서요. 첫 번째 줄 보니까 대상 몇 개일 때 평균 구하는 방법, 두 개일 때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자. 대상이 3개가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3으로 나눠서 보통 평균 구하지. 자, 그런데 기하 평균은 어떻게 하냐? 3제곱근 A, B, C, D래요. 되겠나? 우리가 솔직히 산술 평균은 되게 잘 알잖아. 맞아? 대상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기하 평균은 대상 2개일 때는 루트 A, B. 왜? 루트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어? 조그만한 이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대상 3개일 때는 세제곱근 ABC, 대상 4개일 때는 4제곱근 ABCD. 이게 기하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 평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평균은요, 대상이 2개일 때는 A 플러스 B분의 2AB야. 그런데 대상이 3개일 때는 뭐다? 3ABC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나눈 거예요. 자, 대상이 4개일 때는 4ABCD를 3개씩 묶어놓은 녀석들을 모두 더한 걸로 나눈 거야. 그럼 너희들 요거 딱 보니까 그래 뭐 5개, 6개짜리 절대 나올 일은 없지만 솔직히 3번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2개 정도 나와.
알겠습니까? 요 2개 정도는 나오는데 3번은 안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3번을 적어줘야지만 너희들이 구조를 느낀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나오지는 않지만 4번째, 5번째, 6번째도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 있겠지. 되겠죠? 오케이. 요런 평균들이다 라는 거 정리하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슉. 이렇게. 아닌데? 다시. 슉. 오케이. 예. 자, 그럼 우선요. 첫 번째. 산술 평균이 항상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빼기 루트 ab를 해야지. a-b 릴레이션 0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나름 얘는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이니까 통분하셔야겠죠? 통분하면 뭐로 통분된다?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 느낌이 오는 사람, 나 이거 뭔지 안다? 손 들어보자. 예, 아까 한 명이었는데 이제 3명 됐네요. 자, 요런 녀석 보이면 척척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얘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결국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얘는 항상 몇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지. 왜? A하고 B하고 양수인데 A하고 B하고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A하고 B하고 좀 다르면은 제곱을 하니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얘는 몇 이상의 수다? 0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를 2라는 숫자로 나눠도 얘는 무슨 수가 된다? 0 이상인 수가 되겠지. 맞나? 그러므로 오, 얘는 무조건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선생님, 그러면 등식은 여기 있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0이 될까요? 0이 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은 경우.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가로 열고 5라고 적어놓는다. 등호는 A 이꼴 B일 때 성립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선 산술평균과 기압평균 예, 정리했어요. 대치 줍니다. 지워도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압평균과 조합평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작업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서 그냥 뒤에 있는 거 빼버릴 겁니다. 오, 통분해야지.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b라고 나왔어요. 자, 분자의 식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분자에 항이 2개 있지?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보이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3명. 예,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루트 ab가 있는데 뒤에 ab가 나와있지. 그러면 얘는 루트 ab가 2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학적 눈이 필요해요. 그럼 갑자기 공통인수 있는 게 느껴지나? 예, 루트 ab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낭 정리했더니 a 플러스 b도 있고 여기에서 루트 ab 걷어내면 마이너스 2 루트 ab라는 녀석만 남겠다. 됐나? 자, 이제 또 질문해야지. 자, 요 식을 보면서 나 이거 뭔지 보인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예, 이제 드디어 다 보여.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막바로 가는 겁니다. 다 보이니까.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양수니까 얘 무조건 양수, 둘 다 양수니까 얘 무조건 양수. 얘는 양수 빼기 양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지. 0 이상인 수에 아무리 양수를 곱하고 나눠봤자 얘는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트 AB는 항상 A 플러스 B분의 2AB 이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가로 열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 이꼴 B일 때 성립.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참고 한번 볼까? 자, 참고 한번 읽어보자. 시작! A 이꼴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표현 속에는 A와 B가 같지 않을 때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묻자. 등호일 때가 중요할까? 우리한테는 부등호일 때가 중요할까? 아니요. 선생님이 계속 등호일 때를 강조하고 있지? 예, 등호일 때가 중요해요. 선생님, 산술 기하 평균은 언제 써먹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세요? 산술 기하 평균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은 바로 그 한계점에서 항상 나오지. 요 식에서의 한계점은 항상 등호에서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호가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그 참고 밑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부르는 내용 받았습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안 받았으나 두성규 밑에 참고 밑에 쓴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양수 조건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며 최대값,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 이꼴 B일 때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산술 기하 평균 문제에서는요 무조건 양수 조건이 보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양수 조건 나오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80% 이상이 산술 기하 평균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즉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나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누구지? 어머 양수 조건 보이네? 얘 산술 기하 평균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냐? 아주 유치한 유형은 합가곡 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고 있는 문제가 유치한 문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문자끼리 역수 관계에 있어서 사라지는 문제 유형. 요렇게 두 가지 유치한 문제와 좀 괜찮네? 이런 유형의 문제로 나뉘어져요. 자, 문제 유형은요 조금 더 구체화돼서 합이 일정할 때, 일정이 무슨 말이야? 하나로 고정돼 있을 때지. 즉 합의 값을 문제에서 줄 때 곱의 최대 구하는 문제,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구하는 문제, 혹은 역수끼리 약분되어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치한 문제예요 라고 했던 유형이 요 두 가지 유형이고요. 문자끼리 역수관계가 바로 요 세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 최소값 나온다야.
자, 그런데 산수의 기하평균은 원래 2분의 a 플러스 b 분수가 있지. 분수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주로 최대최소 구할 때는 양변의 2를 곱해서요. 요와 같은 식을 많이 사용한다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대상 3개짜리까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대상 3개짜리일 땐 이와 같은 구조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데 등호가 성립될 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등호가 성립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로는 A, B라고 적었지만 여기 어떤 큰 덩어리들이 올 수도